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위협입니다. 네, 바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 보안 위협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뭐랄까 어두컴컴한 방에서 후드티 뒤집어 쓰고 막 초록색 코드가 올라가는 화면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모습 아니신가요? 그쵸? 보통 다들 그걸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가장 무서운 위협이 그런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내부자 위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벽 안에 숨어 있는 위협,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우선 내부자 위협이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자 위협, 이건 말대로예요. 조직 안의 사람,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 때문에 생기는 모든 보안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공격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내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지금같이 일하는 동료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퇴사한 직원, 계약직, 또 우리랑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회사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재적인 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합법성이라는 점이 내부자 위협을 정말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접근 권한이 있는 정당한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행동이 그냥 평범한 업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외부 공격보다 찾아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모든 내부자 위협이 일부러 악의를 갖고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협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한번 악당과 피해자라는 부측면에서 들여다보죠. 보시는 것처럼 내부자 위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악의적 내부자.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회사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걸로 일부러 정보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말 그대로 악당이죠. 반면에 부주의한 내부자도 있습니다. 이쪽은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차하는 순간은 실수 있죠.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쓴다거나 스팸 메일인지 모르고 피싱 링크를 클릭해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쪽은 의도적으로 자기 권한을 나쁜 데 쓰는 거고, 다른 한쪽은 부주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안을 무너뜨리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찾아내기가 힘든 걸까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이 평범함 속에 숨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외부 해커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따고 담을 넘으려는 도둑과 같아요. 티가 나죠? 하지만 내부자는요? 이미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당당하게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요? 바로 이게 내부자가 가진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 회사 보안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고 있죠. 중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 공격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무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봐야겠죠. 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디지털 방어선을 쌓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직원한테 마스터키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업무에 꼭 필요한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만 딱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설령 그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나쁜 데 쓰려고 해도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데이터 유출 방지, 줄여서 DLP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뭐랄까 깐깐한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해요. 누군가 중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서 밖으로 보내려고 하거나 USB에 몰래 복사하려고 할 때 바로 그걸 딱 잡아내고 막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방어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겹으로 된 아주 튼튼한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접근 제한입니다. 애초에 최소 권한 원칙으로 위험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자, 근데 만약 누군가 이 선을 넘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럼 2단계
활동 모니터링이 작동합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 사람 왜 갑자기 새벽 3시에 고객 정보를 수천 개나 다운받지? 하는 이상한 낌새를 바로 포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방어선, 유출 방지. 이 사람이 빼내려는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USB로 내보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 DLP가 문지기처럼 딱 막아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착착 돌아가야 비로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어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져다 놔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의도나 아차! 하는 순간의 실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위협의 진짜 뿌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취약점은 컴퓨터 코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자리, 그 사무실 칸막이 안에 있다. 결국 조직의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작정하고 덤비는 단 한 번의 악의적인 행동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반복되는 사소한 부주의,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우리 조직에 더 큰 위험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